이 시대의 마지막 선비로 추앙받는 강암 송성룡. 고전의 현대화로 대변되는 강암의 글씨와 문인화는 그가 일생을 통해 보여준 올곧은 정신과 맞닿아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의 문화에서 공부한 8명의 서예가가 함께한 전시가 열띤 호응 속에 열렸습니다. 묵향 가득한 그곳을 오늘 문화향에서 소개합니다. 묵향배인 다양한 서예 작품을 만나기 위해 찾은 전라북도 예술회관. 수십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이 전시실의 작품들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8명의 작가가 출품한 것인데요. 이 작품들은 전주 전시에 앞서 먼저 제주에서 선보였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서 8분이서 다 똑같이 그곳을 작품을 들고 간 것이 참 특이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쪽에 사람들이 엄청 반응이 좋았고 호응을 해 주셔서 6일간이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주에 돌아가면은 이거를 그냥 짐을 싸서 둘 게 아니라 다시 재전시회를 순회하는 의미로 한번 다시 열자 해서. 전주 팔색전 서담화소는 지난해 12월 제주 문예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전시 기간 내내 제주도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는데요. 전시에 참여한 8명의 서예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출신의 서예가인 동시에 강암 송성룡의 제자들인데요. 평생 상투를 틀며 선비의 기상을 세웠고 격조 높은 서도의 경제에 이르고자 배움에 매진했던 강암. 이번 전시는 강암의 정신을 잇는 제자들의 작품전이란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끕니다. 강암의 제자들은 글씨와 문인화의 두각을 보이며 우리 서단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 함께한 서예가 8명은 팔색조 같은 빼어난 솜씨와 매력을 자랑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문인화가 양석 김승방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김승방 작가는 화려하기보다는 화장기 없는 진솔한 얼굴의 문인화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한글로 설명을 더했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을 살펴보면 유독 이 한글을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한글이 가진 매력이 있다면요? 제가 이제 서예 공부를 하면서 문인화를 즐겨 했습니다. 이제 강암 선생님께서도 이제 문인화를 많이 하셨죠.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그래서 그전에는 문인화에는 그 화제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한문구를 화제로 썼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그 한문 화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글이 너무 좋은데 한글로 된 화제를 쓰는 것은 뭐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한글을 궁체라고 해서 너무 정연한 그런 한글을 썼어요. 질서정연한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작가의 개성이 좀 뭐 이렇게 숨어버리고 또 자유스럽다든가 편안하다든가 그런 게 좀 없었어요.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대체로 한글도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뭐 더 변하고 더 개성 있는 그런 한글을 개척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서예의 앞으로 미래와 희망은 한글입니다. 양석 김승방 작가의 작품에는 남다른 한글 사랑과
자연을 벗하는 일상이 깃들어 있는데요. 고은 최치원의 시에서 화제를 딴 이 작품은 작가가 삼천 천변을 걷다가 본 억새가 있는 가을의 모습입니다. 흰색과 검은색의 조화로움 속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웃는다는 뜻의 남곡을 호로 사용하는 하수정 작가의 작품입니다. 네, 서예가의 시작, 또 문인화가로 잘 알려진 작가님은요, 이 강암샘에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지요? 특별한 영향이라기보다는 제가 20대 때 우리 선생님 문화에 입문을 해서 지금까지 서예는 줄곧 50년 정도를 했고요. 이제 도중에 이제 너무 서예로만 일관을 하다가 보니까 그 사군자 쪽으로 조금 입문을 해서 같이 병행을 해 온 거지 어느 것이 더 뭐 이렇게 유명하고 어떤 것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서예가 기초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장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해요. 네, 지금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작가님의 작품 중에 한 점을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저 원래 작업을 서예하면 화선지부터 생각나죠? 네. 근데 이제 문인화 쪽으로 옮겨가서 공부를 좀 할 때는 그 재료의 한계를 좀 느낀다 그럴까? 근데 그 서예가 그림이나 이거가 다 화선지 위에서 그려지고 화선지 갖고 기본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제 성격대로 그냥 변화할 때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변화했던 것이 오늘날 그 재료의 다양성이라고 그렇게들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걸로 이번 출품한 거는 면사에다가 당나무를 40% 내지 플러스 면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엠보싱 작업을 해서 촌을 짰어요. 그래서 그 후에 제 나름대로의 개성 있는 그림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하수정 작가가 한지천에 그린 추실이란 그림입니다. 가을날 잘 여문 조롱박을 흡족하게 바라보는 새의 모습을 은은한 빛깔의 한지천 위에 담았는데요. 천으로 나비를 만들어 붙인 작가의 섬세함이 돋보입니다. 이 작품은 캔버스천에 황토 염색을 한 뒤 손가락과 붓을 사용해 그린 겁니다. 늘 밝고 새로운 문인화를 고민하는 하수정 작가의 작품 세계가 오롯이 엿보이는 작품입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또 한 명의 여성 작가, 이당 송현숙입니다. 그녀의 부친이 바로 강암인데요. 서예가 집안에서 자란 이당은 무엇보다 강한 필력이 돋보입니다. 스승으로서 또 부친으로서 강암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강암 선생님은 말씀으로 훈육하시고 그러실 것 같지만 절대 그러시지 않고 항상 잘못했을 때도 지켜봐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걸 그 아버지께서 솔선수범 하시면 저희들도 그런 걸 보고 따라 하시면서 이렇게 배워온 것 같은데 결국 가정교육을 이제 지나와서 생각하면 그 안분지족 꼭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라고 해주셨습니다. 스승으로서도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글씨를 잘 쓸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면 아버지께서는 그냥 열심히 스스로 보고 느끼고 해서 공부를 해야만 하지 급히 뭘 이루었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저 글씨 쓰는 것도 그렇게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러시면서도 제가 뭘 써서 보여드리면 그래도 또 그게 또
기특하셔서 그 솔찬 썼다 그렇게 해주셨고 그런 것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이당은 강함의 뜻을 따르면서도 아버지와는 다른 글씨를 쓰려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득호 우레란 이 작품은 종이 위에서 춤을 추는 듯 여백의 율동미가 담긴 독특한 작품 세계를 선보입니다. 지난 제주전에서는 제주 해녀들이 물 위에 떠오를 때 내는 순비소리란 작품과 성산 일출봉의 전경을 그린 작품을 선보여 제주 도민들의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송계 김용배. 그의 작품은 한글과 한문이 조화를 이루는 특징을 가집니다. 한문을 잘 모르는 사람도 그 뜻을 이해하기 쉽게 한글 뜻풀이를 곁들였는데요. 그 한문자인 중국 문자를 본문을 쓰고 우리가 그 중국 문자를 다 읽을 수도 없고 다 알아차릴 수도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 한글로서 주해를 달아서 보는 이로 하여금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게끔 편리하게 그렇게 시도를 하고자 했습니다. 한문을 잘 모르는 사람도 그 뜻을 이해하기 쉽게 한글 뜻풀이를 곁들이는데요. 금석 호영제란 이 작품 또한 한문 화제에 한글 뜻풀이를 곁들여 누구나 쉽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이 글자의 그 문양이 참 특이한데요. 어떤 작품인가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중국 문자인 최초 글씨입니다. 중국의 최초 글씨인 갑골문을 가지고 중국 시경에 나오는 그 가락, 쉽게 해서 아름답고 즐거움을 본문으로 갑골문인 중국 문자인 본문으로 썼고 그 다음에 중국 문자는 행초서로 토를 달고 나머지 그 뜻을 우리 본인으로 하여금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한글로 표출화시킨 작품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시경 가락편에 나오는 구절을 갑골문과 한글로 함께 담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가들과는 달리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곡 김춘자. 청곡은 다양한 서체 중에서도 특히 행초서에 능한 작가입니다. 행초서는 서예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행초서는 그 작가의 정감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합한 서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행초서 작품을 할 때면 이 통쾌함, 마음의 통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영혼을 또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물 흐르듯 써내려간 왕유의 시에서 만만찮은 작가의 내공이 느껴지는데요. 행초서로 써내려간 작품 사이에 특이한 문자체의 작품이 눈에 띕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운남성에 가면요. 지금 이 글자를 많이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가분들이 많이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이제 행초서라든가 다른 서체보다도 조금 흥미가 있습니다. 우선 재미가 있고 장식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감상자분들이 볼 때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하고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상형 문자로 회화성이 뛰어난 동파문. 관객들로 하여금 보는 재미를 더해주는 작품입니다.
서해는 어렵고 딱딱하다는 고정관념을 깨주는 작품이 또 있습니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여온 수암 김종대 작가의 작품인데요. 네, 이번에 전시되고 있는 작가님의 작품들은 어떤 작품인가요? 예, 저는 작품을 할 때 그 주제나 이런 테마를 정해가지고 하는데, 이번 팔색전에서는 이 성경 글귀에서 그 발췌를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그 창세기에서부터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천지창조는 창세기 장을 그냥 나름대로 천지창조, 참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구나, 이런. 그리고 우리가 흔히 회자되는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좀 그 시리즈 이렇게 한 세트로 만들어 봤고요. 또 내 길의 빛이요, 또 자기 십자가, 우리가 모든 그 십자가를 뭐 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기 십자가를 아무 말 없이 한번 작품을 해봤고요. 그 이건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름대로의 그 기도,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글이 있는데, 이 기도문을 조그마하게 넣어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또 한번 부여를 해봤고요. 일상에서 보고 듣는 소소한 것들과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기에 소박함과 친근함이 돋보입니다. 풍죽의 대가였던 강암에게 풍죽을 사사받은 제자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강암 서해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던 수권윤희 작가인데요. 네, 작가님의 이 작품을 살펴보면요, 이 풍죽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풍죽만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풍죽이라고 하면 우선 풍죽이 바람과 대나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는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대나무는 보이는 것인데,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형이상과 형이하가 조합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풍죽은 그래도 우리 선비들께서 가장 많이 그려왔던 그 그림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선비들의 그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선비 정신의 가시화, 어떤 그 정신이 보여지는 그런 것이 풍죽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제가 풍죽에 좀 선착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풍죽 안에서도 이제 제 마음 따라서 어떨 때는 가벼운 것도 있고 포근한 것도 있고, 아마 어떨 때는 날카로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색상으로 나뉘어서 표현되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그 느낌의 색을 입혀 작품을 선보이는 권윤희 작가. 형 이하인 대나무와 형 이상인 바람의 결합인 풍죽은 작가에겐 군자의 덕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상징물이자 정신적 미학입니다. 인간과 자연을 화두로 작업을 이어온 임지당 이은혁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는 전통의 한계를 넘어 실험적이고 대담한 변화를 추구하는데요. 네, 현재 이곳에서 전시되고 있는 이 작가님의 작품의 특징을 꼽자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저는 오래전부터 인간과 자연을 주제로 작품을 주로 해왔습니다. 인간은 이제 역사의 주체고 자연은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터전이니까 두 가지를 주제로 크게 작품을 해왔는데, 근본에 여기에 출품된 작품들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인간과 자연에 관한 작품의 제1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옆에 이 멋진 작품이 한 점 전시되어 있는데 어떤 작품인가요? 예, 북송 때 구양수라는 유명한 작가가 쓴 고문인데요. 제가 그 전문을 다 암송을 하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시적 분위기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 전문을 다 외워서 쓴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에 비해 인간이 너무나 미약하고 또 자연에 대항하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가을로 표현을 했고, 가을은 모든 또 만물이 시들고 또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것을 형상으로 이미지화해서 제가 작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작품의 테마는 가을밤에 숲을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 가을바람 소리다. 근데 실체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형상을 이미지화해서 작품으로 만들고, 또 여타 작품들도 대개 다 그렇게 고문에서 느껴지는 감흥을 그대로 이미지화해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산을 주제로 10여 년 동안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먹으로 단순히 칠했던 산은 점차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모습으로 변화해 왔는데요. 그는 이번 전시를 통해 천하 사람들 앞에 앞서 고민하고 세상 사람들 모두 즐거워한 후에 즐거워하라는 유명한 글귀도 담아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정치가상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8명의 서예가들. 그들은 이 시대의 마지막 선비였던 스승과의 따스한 추억과 엄격한 가르침을 품고 있습니다. 직접 마주한 이들의 작품은 소박하고 질박한 전통 서예의 멋을 지닌 동시에 현대적인 친숙함도 함께 지니고 있는데요. 이들을 중심으로 예향 전주의 명성이 더욱 빛나길 기대해 봅니다. 강암은 후학들에게 사회와 타협하지 않는 꿋꿋한 선비 정신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스승에게 남다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한국 서단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다행스러운데요. 이들을 중심으로 강암의 정신이, 그리고 전북 서예 역사가 더 강건히 세워지길 바랍니다.